똑바로 음악 들어. 함께하기에 더욱 즐거운 가족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라 그랬지? 가족의 힘과 응원으로 다시 일어선 행복한 아빠 재웅 씨. 일이면 일, 육아면 육아. 1인 다역을 소화하는 열정 넘치는 엄마 소영 씨. 서로의 사랑으로 풍성한 기쁨이 넝쿨째 자랍니다. 엄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쪽지를 저에게 주고 자는 거예요. 행복으로 가득 찬 오늘도 맑은 광명 삼남매 가족을 만나봅니다. 알록달록 화사한 튤립이 만발한 봄날. 삼남매 가족이 다채로운 소생식물과 철새들이 드나드는 안양천변 산책에 나섰습니다. 가족과의 추억 한 장을 남기는 아빠 재웅 씨. 어느덧 훌쩍 자란 지우, 정우, 서우 삼남매. 수의사를 꿈꾸는 둘째 정우. 반려견 코코를 살뜰히 챙깁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첫째 지우. 머쓱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연습까지 해가며 댄스를 준비한 서우. 하지만 글쎄요, 실전에서는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우, 다 달라요. 막내는 일단은 이제 귀엽죠. 되게 사랑스럽고 귀엽기는 한데 의외로 좀 덤벙대요. 둘째는 똘똘해요. 많이 똘똘하고 꼼꼼한 편이고, 큰애가 약간 셋째하고 좀 비슷해요. 크니까 또 그런 것들도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나 간지럼 안 타. 나 잘 참을 수 있어. 아부네. 뭔가 특별한 게 없어도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며 함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소중한 존재. 바로 가족이겠죠? 오늘 시켜 먹자. 시켜 먹자. 왜요? 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실 각자 스케줄이 다 바쁘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또 학원 가고 그러다 보면은 뭐 같이 살고 있지만 사실 같이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주말이나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짬을 내서 어떻게든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멀리 가지 않아도 꼭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뭐 집 근처에 이런 공간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게, 그래서 가족인 것 같아요. 서울이 고향인 소영 씨. 방송을 하기 위해 울산으로 내려간 후 2004년부터 기상캐스터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남 지역에 기상캐스터 모임을 만들었고, 소영 씨는 모임을 통해 당시 부산 MBC 아나운서였던 재웅 씨와 자연스럽게 만나 2008년 결혼 후 3남매를 낳았습니다. 주변의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커리어 우먼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랑스러워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도 보내놓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돼서 어려운 시기를 넘긴 것 같은데 왜 또 자꾸 가졌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이렇게 부대 끼고 사는 게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애기는 셋은 낳아야지라고 생각은 좀 했었었거든요. 너무 이쁘잖아요. 사실 한 명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둘은 막 이렇게 다투고 뭐하고 얘 편도 못 들어주고 얘 편도 못 들어주고 뭐 이렇게 됐는데, 셋은요 아이들끼리 중재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봄 기운 가득한 이른 아침. 재웅 씨 부부는 아이들의 아침과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찬이며 국은 전날 저녁 남편 재웅 씨가 미리 만들어 둔다는군요. 보통은 급식 먹고 오긴 하는데, 급식이 어떤 거 나오냐에 따라서 와서 밥을 또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놓고 가지 않으면, 그래서 보통 점심도 혹시 몰라 담아놓고 저녁 와서 먹어야 되면은 저녁도 담으면은 6개 돼. 식사 준비를 끝낸 남편 재웅 씨.
아내 소영 씨의 인사를 받으며 서둘러 출근을 합니다. 아침밥만큼은 꼭 챙긴다는 소영 씨. 한창 뛰어노는 아이들인 만큼 체력 보충은 필수기 때문이죠. 괜찮아? 아이들 한 명 한 명 건강도 빼놓지 않습니다. 무조건 밥 먹어야 돼요, 저희 집은. 네. 그래서 밥 먹어야지. 왜냐면 지금 한창 클 때라서 학교 가면 엄청 뛰어놀거든요. 엄마의 배움을 받으며 등굣길에 나서는 정우와 서우. 막내 혼자 등교 시 새길로 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정우는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얘 자꾸 혼자 딴길 세거나 아니면 멈춰 있거나 혼자 멀리 가버려갖고 그냥 혼자 가는데요. 찌찌찌찌 봐요.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그에 대한 고민도 달라지고 있다는 재용 씨 부부. 아이들 어렸을 때 막 키울 때는 정말 정신없이 그냥 키우는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고 또 중학생이 되고 이제는 자아가 형성이 됐다라고 할까요? 또 본인들 생각도 있고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해서 사회에 어떤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막내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래도 그냥 건강하게 예쁘게 그냥 올바르게 착하게만 자라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첫째한테는 그것만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정말 이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가야 되니까 그 고민이 요즘 좀 많은 것 같아요. 부동산 분양 대행사에서 10여 년째 근무하고 있는 재용 씨.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지은 시공사나 시행사를 대신해 홍보와 분양 대행 업무를 합니다. 여기 라인들이 다 20평대가 없거든요. 사업 수주를 위해 회사 제안서를 토대로 경쟁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전담하며 1년에 약 60여 회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전문성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그거를 원하시는 클라이언트들도 많이 만족하시고 가끔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혹시 뭐 아나운서 출신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실제로 그런 게 전문적으로 녹아나서 저희 업무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저희 회사에도 훌륭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방송국 아나운서였던 재용 씨. 지난 2008년 정규직 전환이 무산되고 프리랜서가 되면서 고용 불안정으로 결혼 1년 만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의지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었기에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방송국을 그만둔 것도 사실 그 아내의 그 권유였어요. 차라리 그냥 방송 아나운서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다른 거 뭐 구하고 뭐 할 때까지 내가 해볼게. 내가 뭐 우리 먹고 사는 거 내가 해볼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뭐 이 길이 아니면은 아예 다른 길도 있지 않겠어 라고 선택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이 많이 됐죠. 가족의 힘과 응원으로 위기를 극복한 재용 씨.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지난 10여 년간 1000회 가까운 경쟁 발표를 하면서 많은 방법을 터득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회사와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발표자가 됐습니다. 제 한마디가 여기 있는 저희 이제 동료들이 함께 고민해서 만든 그 제안서를 어떻게 좀 잘 표현을 해서 전달을 해서 수주를 할 것인가가 이제 제일 많은 고민도 되고 스트레스도 되고 하는데 상당히 재미는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카페와 기상캐스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소영 씨. 특히 아카데미의 경우 여성이 결혼과 출산 후에도 얼마든지 육아와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짧은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후배 양성을 위해 10여 년간 열정을 다해온 소영 씨. 높은 상온에 있을 때 20여 년간 기상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다면
그죠? 기상 전문가로 방송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도 쓰고 있고, 그리고 기상과 관련한 교육도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뭐 공무원들 교육도 하고 있고, 시민 햇빛 발전소 건립하는 그런 이제 일도 시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하는 활동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광명이라는 저희 지역에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홍보대사 6년차를 하고 있어요. 일도 육아도 놓치지 않는 소영 씨의 열정은 수강생들에게도 큰 본보기가 됩니다. 사실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학원에 오는데 아이들도 계속 돌봐주시고 교육도 직접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도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는데 선생님을 계속 뵙다 보니까 아, 나도 저렇게 열정 있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 여러 방송국에서 기상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소영 씨. 2004년 기상캐스터로 방송사에 입성 후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본의 아니게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을 내려놔야 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상 분야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한 소영 씨. 기상 전문가로 인정받아 기상 칼럼니스트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큰 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이면은 육아에 어느 정도는 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성장하고 나서는 뭐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하는 그런 친환경 관련한 산업에서 좀 뭔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좀 저의 포부입니다. 하교 후 아이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둘째 정우와 셋째 서우는 아이 돌보미 선생님의 지도하에 숙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요.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의 등하원을 비롯한 부모의 양육 공백일 겁니다. 안 돼. 영어책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섰으니까 영어책을 갖다 놔야지. 공부할 때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같이 놀기도 해서 너무 좋고 재밌어요. 아이 돌봄 시간제 서비스는 학교와 보육시설 등의 등하원은 물론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과 준비된 간식 등을 챙겨줍니다. 약 1년 6개월간 정우와 서우를 맡아주신 돌보미 선생님. 아이들이 착하고 순해요. 이렇게 뭘 얘기를 하면 그 수긍하고 대답도 잘해주고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걸 거절을 안 하고 네 그러고 대답을 해주고 그래서 이뻐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모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서엄한테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아이가 셋이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그래서 서엄마 진짜 멀티우먼이라고 제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집하고 여기뿐이 저는 여러 가지를 못 하거든요. 근데 서엄마는 말그냥 본인이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젊은 사람인데도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숙제를 끝낸 아이들. 아파트 놀이터로 출동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돌보는 선생님. 특히 엄마 소영 씨는 기상 관련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태풍 등 위급한 상황 시 방송을 위해 집을 비워야 하는 만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너무 만족하죠. 저희가 거의 광명에서 VVIP이지 않을까요? 이용자. 그 돌보미 시스템이 있어서 선생님이 아이를 너무나도 안정적인 케어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밖에서 좀 불안정한 저희의 생활의 기본적인 틀을 좀 잡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고, 저희는 항상 고정적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거의 친정 부모님보다도 더 든든하게 그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고 시행한 아이 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그 룰이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부딪힐 일도 없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직접적인 어떤 금전적인 거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날 저녁, 아빠표 요리, 막걸리 돼지 수육을 준비 중인 재용 씨. 특제 소스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각종 김치는 물론 닭갈비, 감자빵 등 못하는 요리가 없을 만큼 뛰어난 요리 실력을 자랑한다는군요. 한편 재용 씨가 요리를 하는 동안 소영 씨는 아이들 공부를 책임집니다. 자, 아빠 와서 쉬지도 못했다.
마침내 먹음직스러운 막걸리 돼지 수육이 완성됐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니 더 꿀맛. 행복이 따로 있나요? 이런 게 행복이죠. 이 시간만큼은 가족 간에 바빠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너처럼 좋아하는 애가 있나 보다. 있어요. 야자 하느라 친구랑 먹거나 혼자 먹을 때 많아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먹는 것 같아요. 아빠가 이런 요리 되게 자주 해주셔갖고 맨날 맛있는 거 먹어서 좋아요. 너 찍은 거 어린이날. 몰랐는데 그 한 장면을 넣어놨었어. 두리번두리 이러고 있고 아빠 얘기하고. 저 없이 가족이 뭉치는 경우들이 조금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사업체를 이제 저희 거주하고 있는 이 광명 쪽으로 옮기고 나서 전 다른 것보다는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육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저는 한 80-90%는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애들 없으면은 막 우리도 데이트하고 막 이렇게 놀 줄 알았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삶의 질이 높아진 거는 애들하고 더 가깝게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카페를 찾는 재용 씨. 부모의 부재로 아이들이 결손을 느끼지 않도록 아이들과 늘 함께합니다. 소영 씨가 기상캐스터 교육을 하는 동안 재용 씨는 손님 응대를 하며 틈틈이 카페 일을 돕고 아이들은 이곳에서 공부도 하고 산책 등 야외 활동도 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커피도 직접 내리기도 하고 또 매장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 전반적인 것들을 해서 평일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주말에는 오후 시간대 여기서 같이 아이들하고 생활하면서 아이들 공부할 것도 공부하고 또 여기 나가서 또 산책할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손님들 오시면은 이제 응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카페 근처 텃밭으로 향하는 재용 씨와 아이들.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아이들과 함께 밭을 일구고 파프리카며 방울토마토 등 각종 작물도 심었습니다. 오늘 심을 것들이야. 정우도 앉아봐. 난 자신 있어. 이거 파프리카야, 파프리카. 왜? 이거 파프리카야. 얘는 뭘까요? 해? 완전 볶음이야? 방울토마토. 아이들은 그동안 먹어왔던 열매의 어린 모종들이 신기한가 봅니다. 3년 전부터 재용 씨는 아이들과 함께 시에서 운영하는 주말 농장에서 각종 쌈 채소를 키워왔다고 하는데요. 경험 있는 막내 서우도 고사리 손으로 능숙하게 아빠를 돕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채소들은 카페 요리 재료에도 사용하는데요. 본격적인 밭갈기와 함께 어린 모종 심기와 씨 뿌리기에 나섰는데요. 조심조심 아빠의 이야기대로 씨를 뿌려봅니다. 여기 조금 더 뿌려야 되겠다, 그치? 씨 뿌리기에 집중하는 정우. 이렇게 키워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더 보람이 보다 뿌듯해갖고 느낌이 좀 더 맛있어 보이는 느낌이랄까? 다 땅이 다 저 엄청 덩굴들 천지였는데 아빠가 다 밀어놓고서 이렇게 땅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제일 많이 고생했어요. 그래, 나올 수도 있지. 애벌레 나오면 진짜 신기하겠다. 오빠 이거 뽑아.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모종 심기에 나선 아이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조금씩 성장하는 아이들만큼이나 머지않아 모종도 정성에 보답하듯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겠죠. 꽉 잡아봐 뒤에 손잡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사 먹는 게 더 그냥 더 몸도 편하고 쌀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뭔가 같이 키운다라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같이 심어서 같이 물도 주고 같이 비료도 주고 해서 같이 수확해가지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제가 혼자 길러가지고 자 아빠가 가져왔어가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또 물도 주고 씨앗도 뿌리고 또 수확도 하고 하는 그걸 뭔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공동의 취미생활 같은 느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텃밭 작업 후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향한 아이들. 물 절약을 실천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기존 수전을 제거하고 한 컵 화장실로 바꿨다고 합니다. 내가 도와줘. 400ml 정도 되는 한 컵인데 요 한 컵이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손도 씻고 비누칠도 하고 헹군까지 다 되거든요. 기후위기 시대,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작게나마 물 절약을 실천하고자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옹기종기 모인 소영 씨 가족. 정우와 서우가 주방에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한 땀 한 땀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해 보입니다. 그냥 해보자. 나 보면 안 돼. 가. 뭔가 비밀이 있는 모양. 막내가 재용 씨 부부를 쫓아냅니다. 드디어 밝혀진 비밀. 아이들은 종종 부부를 위해 안주거리를 만들어준다는군요. 엄마 아빠도 저희한테 해주는 게 많은데 저희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이렇게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초코 과일 샌드위치. 오, 나 이제 봤어. 얘는 비스트 큐브예요. 그럼 얘 어떻게 먹어? 얘 뚜껑 열어서 한 입 하고 오. 마냥 어린 품 안의 자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자랐나 싶을 정도로 응원해주는 아이들. 엄마 소영 씨는 고맙기만 합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거랑 또 다른 느낌으로 아이들이 엄마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그게 저는 되게 큰 것 같아요. 막내가 저한테 쪽지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걸 보고서 울었거든요. 그리고 분홍아, 너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고 엄마한테 하는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쪽지를 저에게 줬냐면 엄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는 쪽지를 저에게 주고 자는 거예요. 큰애 같은 경우는 제가 막 화가 나서 들어와서 씩씩거리면 엄마 무슨 일이야? 내가 해결해줄게 이러면은 큰아이는 어른 같아요. 애들이 이제 크니까 애들이 아니라 그 엄마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그 마음 씀씀이가 그냥 뽀뽀해주는 그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먼 훗날 우리 삼남매도 지금의 엄마 아빠처럼 가족을 이루며 살겠죠. 재용 씨 부부는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도 지금의 가족이 행복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독립도 하지 않을까. 이제 독립도 해 나가야 될 나이가 또 되기도 할 텐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또 이제 저 아이도 또 하나의 또 가족을 또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살았을 때와 같은 그런 가족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예, 그냥 그런 그냥 공간 그런 사람 예, 예, 그런 걸 좀 만들어주고 싶은 예, 그게 그냥 지금의 딱 제가 생각하는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은 삶이 시작되고 사랑이 끝나지 않는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 가족입니다. 늘 지금처럼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소영 씨 가족을 응원합니다.